얼마 전 서울에서 열린 의학 세미나를 마치고 나오던 길, 손을 덜덜 떠시는 한 어르신께서 제 가운을 붙잡으셨습니다.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그분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한 선생님, 저는 평생 과일이 장수의 신약, 샨 야오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과일이 저를 응급실로 보냈습니까? 도대체 왜죠? 그분의 눈동자 깊은 곳에 서린 당혹감을 마주하며 저는 소름 끼치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수백만 가정의 냉장고 안에서, 그리고 식탁 위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침묵의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청정식품이라는 가면을 쓴 독약을 제 손으로 우리 몸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눈치채셨습니까? 요즘 재래시장에 장바구니를 들고 가시거나 대형 마트에 들를 때마다 중국산 수입 겨울 과일들이 무서운 속도로 매대를 점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국산 과일보다 훨씬 믿기 힘들 정도로 싼 가격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여러분의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자식 손주들 생각에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고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짐이 되기 싫어 그 저렴한 과일을 선택하시는 어르신들의 마음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초저가라는 꼬리표 뒤에는 여러분의 건강을 겨누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 한도윤 박사의 말을 명심해서 들어주십시오. 오늘 아낀 몇 푼의 돈이 나중에는 수천 배 더 비싼 병원비라는 대가로 돌아올 것입니다. 특히 60세를 넘기신 분들에게 이것은 단순히 맛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면역체계는 약해지고 우리 몸의 위대한 해독기관인 간과 신장의 기능은 청년 시절처럼 활발하지 않습니다. 해독 능력, 디톡시피케이션, 이 현저히 떨어지죠. 그래서 질 나쁜 과일 속에 유해 화학 물질들이 배출되지 않고 지방 조직과 내장에 더 빨리 쌓이고 세포를 더 강력하게 파괴하며 젊은 사람보다 몇 배 더 끔찍한 의학적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저 의사 한도윤이 여러분이 매일 아무렇지 않게 사드시는 중국산 겨울 과일 5가지의 어두운 진실을 직접 집도하여 파헤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매대 앞에서 단 몇 초 만에 독성 과일을 구별할 수 있는 신의 눈을 갖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야말로 여러분의 간, 신장, 심장, 그리고 뇌를 급성 및 만성 중독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방패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정보에 수술실로 들어가기에 앞서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채널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지금 바로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진짜로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창에 숫자 큐를 남겨 저와 함께 출석 체크를 해주십시오. 자, 이제 하나씩 깊이 파고들겠습니다. 어떤 과일이 침묵의 살인자 1인지 궁금하시죠? 고도로 집중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경고의 저울에 올려야 할 과일은 바로 중국산 수입 사과입니다. 이 사과들을 보고 감탄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비현실적으로 예쁘지 않습니까? 흠집 하나 없는 선명한 붉은색 거울처럼 반짝이는 껍질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듯 똑같은 크기. 의사의 이름으로 단언컨대 그 완벽함이 바로 저승사자의 신호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충격적인 보고에 따르면 상당수의 중국산 사과에서 허용치의 3배에서 5배가 넘는 방부제 잔류량이 검출되었습니다. 그 번지르르한 껍질은 사실 시각을 속이고 잔류 농약, pesticide residues를
감추기 위해 두껍게 바른 공업용 왁스, 인더스트리얼 웩스 덩어리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 광택제용 용제에 껍질을 뚫고 과육 깊숙이 침투하는 맹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여러분이 고스란히 섭취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인천의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63세 박민성님 이야기를 해드리죠. 모범적인 은퇴 공무원이셨던 그분은 식후 입가심으로 이 반짝이는 수입 사과를 2주간 꾸준히 드신 후 위를 쥐어짜는 듯한 통증과 만성 소화불량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간 수치가 급등하고 독성 화학물질 축적으로 인해 간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 사실에 의료진 모두 경악했습니다. 우리 국산 사과를 보세요. 조금 투박하고 비바람에 긁힌 자국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농민들의 재배 과정은 철저한 식품 안전 관리를 받습니다. 한 박사의 이 말을 뼈에 새기십시오. 과일의 인위적인 완벽한 아름다움은 때로 죽음의 신이 쓴 위장막이다. 두 번째로 적색경보를 울려야 할 과일은 수입 곶감 및 감입니다. 우리 한국인은 곶감이나 홍시를 겨울의 상징처럼 사랑합니다. 하지만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왜 중국산 수입감들이 하나같이 귀신처럼 똑같은 주황빛을 띠는지 의심해 본 적 없으십니까? 100이면 100익은 정도가 똑같고 자연스러운 흠집 하나 없이 탱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의 기적이 아닙니다. 고농도 에틸렌가스와 인공 성장 촉진제 Artificial Growth Stimulants를 이용한 강제 착색 기술의 결과물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독성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무지막지한 화학 처리는 엄청난 양의 독소를 남겨 섭취자의 소화기 계통을 직접 공격합니다. 장운동 페리스탈시스, 이 느려진 노인들에게 이런 감을 먹는 것은 뱃속에 시한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급성 복부 팽만가스, 참, 그리고 쥐어짜는 듯한 복통을 유발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전직 간호사 윤미라님, 61세의 사례를 보십시오. 의학 지식이 있는 분이었음에도 달콤한 덫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단맛이 좋아 시장에서 싼 수입 곶감을 사 드셨다가 2주 넘게 심각한 소화기 장애를 겪고 독한 약을 드셔야 했습니다. 노인의 대장은 매우 예민해서 이런 화학적 자극은 잠재된 모든 문제를 악화시켜 단순한 간식을 병적인 악몽으로 바꿉니다. 세 번째, 절대 가볍게 봐선 안 될 과일은 수입배입니다. 우리 전통 민간 요법에서 배는 겨울철 건조한 폐를 위한 약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중국산 수입배의 진실을 알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유럽 식품안전청 EFSA의 요의 충격적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산 배 샘플의 70% 이상에서 허용치를 몇 배나 초과하는 잔류농약, 페스티사이드, 레시두에스이 검출되었습니다. 무서운 점은 이 농약들이 내분비 교란 물질, 엔도크라인 디스럽터스과 신경 독소, 뉴로톡신스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이것은 치명타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58세 김혜진님의 사례를 들어보십시오. 제2형 당뇨병 타입 2 디아베타스과 싸우고 계신 분입니다. 배가 몸에 좋다는 순진한 믿음으로 수입배를 자주 드셨습니다.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단 3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통제 불능으로 치솟았고 면역체계, 이뮨 시스템과 완전히 무너져 독감과 기회 감염에 시달리셨습니다. 그 독성배를 끊고 국산 유기농 배로 바꾼 뒤에야 겨우 생체 지표가 안정을 찾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노인의 몸은 낡은 성과 같습니다. 독소가 면역체계를 무너뜨리면 병을 막아낼 힘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먹는 음식이 자신을 파괴하는 무기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과일은 무엇일까요? 겨울철 집집마다 따뜻한 아랫목 전기장판 위에 늘 있는 그것 바로 수입귤과 오렌지입니다.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중국산 귤과 오렌지의 껍질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물질 수영장이 있습니다. 일본 국립영양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장거리 운송 중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껍질을 방부제 항증윤제, 펀지시데스 합성 산화방지제, 그리고 중금속이 포함된 공업용 왁스 혼합물에 목욕을 시킵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우리 한국 어르신들의 알뜰한 습관입니다. 귤껍질을 말려 진피차로 끓여 드시거나 요리에 향을 내는 데 쓰시죠. 여러분, 이 행동은 농축된 독약을 매일 마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5세 이동훈님의 비극을 보십시오. 주무시기 전 귤피차를 드시는 게 낙이었던 분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싸게 산 귤이 방부제에 절여진 수입산인 줄은 모르셨죠. 6개월간 꾸준히 자신을 중독시킨 결과 식도를 태우는 듯한 속쓰림과 심각한 위식도 역류질환 GERD를 얻으셨습니다. 병원 내시경 결과 위 점막이 화학 독소 축적으로 심하게 헐고 궤양이 생겨 있었습니다. 뼈에 새기십시오. 나이가 들면 위와 식도의 보호 점막은 종이장처럼 얇아집니다. 이 독소들은 그 얇은 막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잔인하게 부식시킵니다. 향긋한 차 한 잔을 내장을 파괴하는 독배로 만들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과일 이름은 꽤 고급스럽고 비타민C에 보고라 칭송받는 중국산 수입 키위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키위가 소화와 면역력에 좋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널린 저가 수입 키위에 벌거벗은 진실을 알면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호주 식품기준청 FSANZ 보고서에 따르면 수많은 중국산 키위 샘플에서 고농도의 인공 숙성제와 합성 성장 호르몬이 검출되었습니다. 치명적인 위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화학물질들은 약물, 영양소 상호작용, Drug Nutrient Interaction 이라는 매우 위험한 의학적 현상을 일으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어르신이 혈압약 한금고제 혹은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죠. 오염된 키위 속의 화학물질은 이 약들과 충돌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68세 박재현님의 사례를 봅시다. 만성 고혈압으로 약을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몸에 좋다길래 매일 키위 2개를 드셨죠. 하지만 크고 부드러워 보이는 싼 수입 키위로 바꾼 뒤부터 혈압이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입원 후 우리는 그 키위의 화학 성분이 혈압약의 효과를 무력화시켰음을 발견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노인의 간과 신장은 약해서 작은 양의 낯선 화학물질만 들어와도 예기치 못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치료제를 독약으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한숨 쉬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한 박사님, 그럼 도대체 우린 뭘 먹고 살란 말입니까?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잔혹한 생물학적 진실 하나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 똑같은 독성 사과를 먹어도
20대 손자는 배탈 조금 나고 마는데 60대 할머니는 간 손상으로 응급실에 실려갈까요? 정답은 거부할 수 없는 노화의 법칙에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성벽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 면역체계 늙고 지친 군대.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 따르면 60세가 넘으면 면역기능, immune function, 이 젊을 때보다 30, 50% 감소합니다. 면역계를 군대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20대에는 정예군이 국경에서 적을 즉시 섬멸하지만 60세가 넘으면 병력은 반으로 줄고 병사들은 늙고 느려집니다. 울산에 은퇴한 유치원 교사 송지혜님, 64세은 옛날엔 돌도 씹어 먹었는데 이젠 조금만 이상한 걸 먹어도 눕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는 면역 노화, 이뮤노세네센스 때문에 독소가 들어와도 즉시 식별하고 제거하지 못해 독이 내장을 파괴하도록 방치하기 때문입니다. 후 간과 신장 녹슬어가는 정수공장 도쿄대학의 이지어온 전명대 대상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간 기능은 40%, 신장 기능은 50%까지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24시간 풀가동되던 공장이 이제는 녹슬고 성능이 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전주의 목수 권태진님, 68세은 옛날엔 술을 물처럼 마셔도 괜찮았는데 이젠 기름진 것만 먹어도 간이 아우성이다 라고 하셨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르신의 간은 이제 예전처럼 빠른 대사, 메타볼리즘, 능력이 없다고요. 화학물질, 범벅인 과일이 들어오면 간과 신장은 과부하가 걸려 결국 독소가 쌓이고 안에서부터 세포가 파괴됩니다. 3. 다약제 복용 위험한 화학 칵테일.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WHO에 따르면 노인의 75%가 만성질환 약을 복용합니다. 대전의 장수진님 70세은 하루에 5가지 약을 드십니다. 약은 안전하다고 믿으시겠지만 일부 혈압약이 잔류농약과 만나면 급성 신장 손상, acute kidney injury 위험이 3배로 뜁니다. 당뇨약이 방부제와 만나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몸 안에서 화학전을 벌이고 계신 겁니다. 4. 배출 시간 치명적인 지연 영국 노화연구소는 노인의 독소 배출 시간이 젊은이보다 4배 더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젊은이가 하루면 뺄 독을 여러분은 5일 동안 품고 있어야 합니다. 부산의 남현우님, 65세은 독성 사과를 드시고 약을 먹었는데도 일주일 내내 배가 아팠습니다. 약사 아들이 정확히 짚었죠. 젊은 사람은 이미 다 배출했을 독이 아버지 몸속에서는 계속 맴돌며 위장 점막을 공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셨다면 더 이상 눈 감고 아무거나 고를 권리는 없습니다. 안전한 과일을 고르는 것은 심장약을 챙겨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수원의 서영만님, 70세의 뼈저린 교훈을 들려드리죠. 그분은 반상회에 그림처럼 예쁜 빨간 사과 한 봉지를 들고 가서 자랑하셨습니다. 이것 봐, 시장 리어카에서 샀는데 헐값이야. 백화점 것보다 더 예쁘지. 제가 라벨을 확인하자고 하자 당황하셨고 껍질에 왁스 코팅을 분석해드리자 얼굴이 사색이 되셨습니다. 내가 화학물질 덩어리를 먹고 있었구먼. 다음번 서형만 님이 되지 마십시오. 한도윤 박사의 6가지 황금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라벨과 원산지 제1원칙 족보 없는 물건은
절대 사지 마십시오. 조사에 따르면 저가 과일의 60%가 표시 기준 위반입니다. 안전한 제품은 재배지 포장일 코드가 적힌 라벨이 있습니다. 쌓아놓고 파는 라벨 없는 사과나 배는 뒤도 돌아보지 마십시오. 출신을 숨기는 놈이 범인입니다. 외관 완벽함을 믿지 마라. 중국산은 가짜처럼 예쁩니다. 기름 바른 듯 반질반질하고 색이 균일하죠. 왜냐고요? 수천 킬로미터 이동을 견디기 위해 보존 왁스와 살균제로 목욕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국산 과일은 좀 못생기고 거칠 수 있습니다. 너무 예쁘고 너무 반짝이고 너무 똑같으면 위험합니다. 냄새 코를 믿으세요. 과일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자연산은 흙과 자연의 은은한 향이 납니다. 화학 처리된 과일은 약품 냄새, 플라스틱 냄새가 나거나 무섭게도 아무 냄새가 안 납니다. 방부제가 향을 덮어버린 거죠. 노인의 후각은 이상한 냄새에 예민합니다. 믿으십시오. 가격 싼 게 비지떡의 함정마트 가격의 절반이다.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도대체 뭘 뺐길래 이렇게 쌀까? 정답은 안전을 뺀 겁니다. 생산량을 늘리려고 성장 촉진제를 쓰고 안 썩게 하려고 약을 쳤으니 싼 겁니다. 몇천 원 아끼려다 병원비로 몇백만 원 날리지 마십시오. 구입 장소가 운명을 가른다. 재래시장의 정겨움은 알지만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과일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대형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등 나 농협 하나로마트는 입고 검사 QC가 까다롭고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집니다. 건강을 보증해주는 곳에서 사십시오. PLU 코드 정식 수입 과일, 미국, 뉴질랜드 등에는 필류 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밀수되거나 질 나쁜 중국산은 추적을 피하려고 이 스티커를 안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맨들맨들한데 스티커도 이 없다. 당장 다 내려놓으십시오. 어르신들의 건강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습니다. 단 몇 초만 더 관찰하고 조금만 더 까다롭게 고른다면 그 등불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이나 돈 몇 푼 때문에 생명의 불꽃을 꺼트리지 마십시오. 이웃나라 일본을 보십시오. 2022년 일본 국립보건과학연구소가 중국산 수입 과일, 삼각 녹건, 사과 배귤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무려 82%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일본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름 끼치는 건 사과 한 알에서 9가지의 서로 다른 농약이, 그것도 선진국에선 10년 전에 금지된 맹독성 물질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납과 카드뮴 같은 중금속 함량도 허용치에 3~4배였습니다. 계산해볼까요? 60세 이상이 이 과일을 3개월만 꾸준히 먹으면 간 세포를 파괴하고 중추신경계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뜨릴 중금속이 쌓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유럽식품안전청 EFSA은 2년간 중국산 과일 EU 건을 분석한 뒤 75%가 EU 안전기준 미달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인체가 분해할 수 없는 독성 유기화 합물이 광택제와 방부제로 쓰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60, 70대 자원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이 과일들을 딱 한 달 먹었더니 간 기능이 1225% 떨어지고 면역력이 급감했습니다. 더 슬픈 건 끊고 나서도 회복하는데 3~6개월이 걸렸다는 겁니다. 미국 CDC 질병통제예방센터의 2023년 말 통계는 사망 경고나 다름없습니다. 수입과일 관련 식중독 입원 환자 22,000명 중 63%가
60세 이상이었습니다. 노인 사망률은 젊은 층의 5배였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도 저가 수입 과일을 즐겨 드시는 노인들의 간 신장 질환 발병률이 2배 높았습니다. 가까운 대만에서는 2022년 맹독성 농약이 든 중국산 배를 먹고 타이베이의 노인 300여 명이 집단 응급실행을 겪었고 안타깝게도 4명의 어르신이 급성장기 부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도 작년 9월 귤피차를 마신 노인 150명이 농약 중독으로 입원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습관이죠. 싱가포르조차 작년에 중국산 과일의 40%를 반송하거나 폐기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노약자는 출처불명의 저가 과일을 절대 피하라고 경고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생사가 걸린 현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망가지는지 아십니까? 급성 중독 에이큐트 포이서닝 먹고 몇 시간 뒤에 바로 옵니다. 구토 심한 복통 설사로 인한 탈수. 52세 신미경님은 수입 오렌지 드시고 반나절 만에 탈수 쇼크로 쓰러지셨습니다. 노인에게 급성 탈수는 급성 신부전 acute kidney failure으로 이어져 목숨을 위협합니다. 만성 중독 chronic poisoning. 이게 진짜 무서운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농약과 중금속이 매일매일 간과 뇌에 쌓입니다. 3년간 싼 과일만 드신 67세 한준호님은 납과 카드뮴 수치가 일반인의 4배였고 치매 초기 증상 같은 기억력 감퇴를 겪으셨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강형화나 간암이 기다립니다. 기저질환 악화, 당뇨, 혈압, 심장병이 있는 분들은 불난집에 기름 붓는 격입니다. 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됩니다. 영구적인 간, 신장 손상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만성 신부전 위험이 3배 높습니다. 72세 배성규님은 수입 과일 속 중금속 축적으로 결국 주 3회 투석을 받게 되셨습니다. 너무나 비싼 대가입니다. 중추신경계 CNS 공격. 어떤 농약은 뇌 혈관 장벽을 뚫고 들어가 뇌세포를 죽입니다. 치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신경독성 중독이었던 70세 임혜원님의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M캔서 WHO는 많은 잔류 농약을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합니다. 간암, 신장암, 위암 위험이 4배 높아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많이 불안하시죠?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저 한도윤 박사가 해결책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최우선 우리 땅에서 난 국산 과일 신토부리. 몸과 땅은 하나입니다. 국산 과일이 좀 더 비싸고 덜 반짝여도 그것이 가장 저렴한 건강보험입니다. 우리나라 검역은 까다롭습니다. 제주 감귤, 국산배, 사과, 족보 없는 수입산보다 1000배 안전합니다. 돈 아끼지 마시고 국산술 확인하고 사십시오. 유기농 올게닉 투자 여유가 되신다면 농림부의 초록색 유기농 마크를 찾으십시오. 농약 위험을 95% 줄입니다. 오늘 30% 더 내는 돈이 내일 수백만 원의 병원비를 아껴줍니다. 현명한 쇼핑 트럭에서 떨이로 파는 라벨 없는 과일은 절대 금물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마트나 농협을 이용하십시오. 필수 세척법 어쩔 수 없이 드신다면 물에 소금 2스푼이나 베이킹 소다를 풀고 15-20분 담그십시오. 부드러운 솔로 껍질을 문지르세요. 껍질 깎기, 필링.
이것은 명령입니다. 껍질에 비타민 많다는 말은 수입 과일엔 해당 안 됩니다. 거긴 독소 창고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입 과일 껍질로 절대 차 끓이지 마십시오. 제철 과일 시저널 이팅. 봄, 딸기, 여름, 수박, 가을, 포도, 겨울, 제주, 감귤. 제철 과일이 영양은 최고고 약품은 제일 적습니다. 대한 국산 냉동 과일, 블루베리 딸기이나 믿을 수 있는 브랜드의 동결 건조 과일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자녀분들, 손주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연로하신 부모님이 평생 굳어진 절약 습관 때문에 혼자 시장에 가셔서 그 독성 과일들을 사오시게 두지 마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정기적으로 안전한 과일을 배달시켜 드리거나 직접 모시고 마트에 가서 안전한 것을 골라 드리십시오. 부모님을 이 보이지 않는 저승사자로부터 지키는 것보다 더 귀한 보약도 더 큰 효도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0대, 60대 이후의 몸은 엄격하게 보호해야 할 신성한 사원과 같습니다. 오늘의 작은 방심이 고통스러운 노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을 바꾸면 간과 신장, 그리고 수명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를 얻게 됩니다. 오늘 한도윤 박사의 강의가 여러분을 깨우쳤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 이 영상을 주변 모든 친구와 가족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맛있게 드시고 푹 주무시며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의학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